됐습니다. 권 소장님 소리 안 납니까? 그러면 여기 오디오 있거든요. 오디오. 그러니까 이제 설정 탭에 보면 뭐 비디오, 오디오 채팅 뭐 이런 거 있을 건데 오디오에서 오디오 설정 제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용희 소장님, 이 소장님도 마이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양산의 소장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아, 그러면 본인 목소리는 마이크가 X돼 있으면 본인 목소리는 이제 안 나는 거고 제 목소리는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목소리를 안 내려면 그냥 마이크 X 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소거 해제 요청 권 소장님 해볼게요. 제가 일단 소거 해제 요청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다. 봅시다. 일단 제가 예시를 그냥 들게요. 예시를. 예시를 그냥 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저는 지분 경매를 볼 때, 묘지 지분도 보고요. 일반 지분도 봅니다. 근데 묘지 지분이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싸고 협상이 빨라요. 묘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물건. 얘를 지금 제가 뭐 조금 더 떨어지면 한번 볼까 하고 있는데, 얘가, 봅시다. 지금 한 11분의 2 정도가 지분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분 경매는 상대방이, 상대방이 내, 내 지분을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물건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지난 이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갈 수밖에 없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키면서 거기를 활용을 하면서 쓰거나 살고 있거나, 묘지 같은 경우는 그 묘를 계속 지켜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물건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물건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주택이잖아요. 주택인데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은 뭐냐 하면 일단 지분이 있으면 이게 지금 5평 전체 건물 면적이 한 30평 저는 되는데 5.5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1분의 2 정도 지분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봤고요. 이제 일단은 등기를 열어가지고 뭐 토지든 뭐 건물이든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자의 히스토리를 좀 보는 거죠. 일단은 히스토리 보기 전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요약이 나오죠. 나오면 이제 지분권자가 몇 사람인지를 이제 먼저 봅니다. 근데 지분권자가 많으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한 3명에서 5명, 3명에서 한 6명 사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명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지금 이 김성철 씨 지분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백순희 씨가 틀어버리면 이제 협상할 사람이 한 사람이면 조금 핸디캡이 있죠. 한 사람인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인 게 훨씬 낫죠. 한 사람이 에이 뭐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도 협상합시다라고 제안할 수 있으니까 이제 경매로 나온 공매든 마찬가지예요. 이 이제 지분을 빼고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 이제 상황이 이제 수가 조금 많은 게 좋다. 세 명, 네 명, 5명일수록 좀 좋다. 너무 많으면 소송할 때 번거로워요. 송달도 어렵고, 이게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물건이라고 감안을 하고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가 가장 좋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2명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은 일단은 해당 물건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지 안 강한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의지. 이 사람들의 의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분권자의 수. 몇 명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를 해당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지분권자의 수만 보면 지금 어머님하고만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안 좋긴 한데 제가 이 물건을 본 거는 그래도 이 물건을 지키겠다라는 판단이 먼저 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데 등기부의 히스토리를 보면 추정을 좀 할 수, 물론 이제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장까지는 안 가봤어요. 자, 먼저 이제 등기부, 손품으로 이 물건을 지키려고 하나 하는 걸 좀 판단하려고 봤을 때는 먼저 이제 김영효 씨가 이제 소유권 보존, 말 그대로 최초 소유자죠. 자, 그리고 김영효 씨가 보니까 17년에 분할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효 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속을 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41년생이시죠?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나이 25니까 연령대가 좀 많으시죠? 80세가 넘으시는데 보니까 이 어르신 그 아내한테 이제 준 거군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자, 80세가 넘으시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보전입니다. 아까 11년이죠.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금 24년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내분 이름으로 이제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이 된 지도 건 7년이 넘게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속이 되면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예시입니다. 상속이 되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저분하고 딴 데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7년이 지나도록 계속 거기에 상속이 된 상태로 이제 어머님하고 아드님이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있겠는데? 이거 이사 온 것도 아니고 처음에 집을 짓고 그런 애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손품으로 제가 지금 보는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상속을 받고 어머님 이름으로 됐는데 보니까 23년에 사회행위 주소로 아들이 있는데 야, 왜 엄마한테 다 줘? 하면서 채권자가 있겠죠. 김성철 씨 채권자가 사행위 주소를 넣어서 다시 소유권을 지분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이 애니 윤희의 대부 요한회사가 대위 등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김성철 씨의 이름으로 이제 강제 경매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추정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걸 샀다. 아니면 뭐 최근에 돌아가셨다. 최근에 상속이 됐는데 일이 터졌다. 이러면은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돼요. 현장을 가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저는 들이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좀 여기 살아왔는지 살고자 하는지 마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좀 더 이제 비도심의 경우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거는 이제 등기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 지키려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먼저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어,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김성철 씨의 이제 11분의 2가 경매로 나서 그러면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체크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느냐면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머님이 80세도 넘으시고 현장을 가봤더니 누가 봐도 어디 이사 가실 생각이 없으셔. 왜냐면 이 금액이 크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전체가 막 1억 5천에 나왔으면 1억 5천을 다 주고 내가 지켜야 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1,500이면 그냥 한 2,500이나 3천에 가져가라. 그럼 너 지킬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 2,500, 3천 때문에 옮길 거냐 안 옮길 거냐의 타진을 우리가 하는 거죠. 주변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오래부터 전부터 살아왔고 주변에 마을 사람들하고 갖고 유대 관계도 형성도 잘 돼 있고 어머님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데 이것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랜 B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들고 간 것은 기본적인 거는 플랜 A예요. 플랜 A는 이 지금 소유자, 나머지 지분권자가 이 물건을 지킬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 이게 A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게 100%라는 게 없잖아요. 확률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이 그럼 뭐 알아서 해. 전체로 경매로 넣든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땐 진짜 경매로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경매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이 통째로 나오겠죠. 지분이 아닌 통째로 나옵니다. 집이 딸려 있는 것은 현물 분할 못 해요. 대금 분할을 무조건 갑니다. 소송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플랜 B로 갔을 때, 자, 내가 만약에 1,500의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산하기가 좀 불편한데, 만약에 10분의 1하고 5분의 1이 지분이었다고 지금 가정을 할게요. 11분의 2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게, 이게 이제 1,500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이거에 대한 10분의 2, 5분의 1이니까 2, 50, 1억. 그러니까 이 전체 맞나? 5분의 1? 맞네.
이 B 플랜은, 플랜 B는 전체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이 됐을 때, 협의가 안 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진행이 됐을 때 1억 이상의 낙찰이 되겠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랜 A로 협상을 해서 내 지분을 적정 가액에 사가면 가장 좋고, 그게 플랜 A고, 그게 안 됐을 때는 플랜 B까지도 구상을 하는 거다. 안 되면 경매 넣지 뭐. 그래서 만약에 1억 한 2, 3천에 낙찰이 된다 하면 2, 3천에 대한 10분의 2는 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1,500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5, 25, 7,500에만 낙찰이 되더라도 나는 본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분의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1분의 11 온전한 물건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게 플랜 B입니다. 자, 공유물분할 청구서를 통해서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지분에 대해서 통으로 이제 경매로 이제 이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7,500, 8,000 이상으로 낙찰이 되겠는지 그런 물건인지를 타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플랜 A로 협상이 돼서 내 지분을 가져가줘서 마무리가 되는 플랜 A. 안 됐을 때는 전체를 경매로 넣고 넣었을 때 내가 이 낙찰을 받은 이 금액만큼의 n분의 1로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체 경매로 넣으면 그 배당을 받는 금액이 1,5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내가 플랜 A가 무산이 돼도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한 가치까지도 보고 가시는 게 맞다.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 대충 감이 와요.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진짜 확실해집니다. 이건 이론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야, 이건 이 사람 무조건 있겠는데, 돈 3천에 이사 가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확신했어요. 얘기해보시면. 그럼 그렇게 들어가고, 또 뭐, 혹시 그래도 모르니,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자 해서, 플랜 B까지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면, 플랜 B가 만약에 1억 안 되겠다면 한 번 더 떨어져서 낙찰받아야 되겠죠? 그렇게까지도 보여야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확실할 것 같으면 적정 가액에 그냥 낙찰을 받아버려도 되고요. 근데 뭐, 그럴 것 같은데 100%는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금액을 최소한 보수적으로 들어가서 이 경매 물건이 통으로 나왔을 때 적정 가액 낙찰을 받아서 11분의 1을 내가 배당을 나중에 받았을 때 내가 이 금액 이상으로 받아야지만 이익이 나는 거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우리 그 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경험으로 해보라는 게 이런 물건이 만약에 나와서 협상이 될 것 같아 플랜 A로 그러면 그냥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경매로 진행되잖아요. 진행되면 내가 손해봐도 그렇게 손해볼 일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감정가가 지금 제가 봤을 때 1억 한 5천 정도 잡힐 것 같은데 1억 5천 넘게 대략 보니까 n분의 1로 배수로 곱해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지분이 나왔으니까 지분이 원래 조금 더 감정이 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8천이 되든 7천이 되든 6천에 낙찰이 되든 n분의 1로 내가 손실분을 따져보면 손해가 거의 없어요. 내가 1,500에 받았다고 치면 손해봐도 조금이라니까. 물론 아예 입찰자가 들어오지도 않은 물건이면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들어올 만한 물건이다 하면 그냥 들어가 보시라고. 왜? 지금 내가 이러면서 협상을 해봤잖아요. 소송도 넣어봤죠?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진짜 나오게 되네? 또 경험을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다음 파서에는 생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플랜 B로 해가 경매를 넣었는데 조금 남았어. 한 9천에 해가지고 경매 비용 빼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한 300 정도 남았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물건만 보고 적어도 이게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든 들어올 사람은 있겠다 하는 물건이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에 지금 들어가 볼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을 가보기는 해야 돼. 갔다 와서 제 생각에는 이 등기만 봐도 좀 지키려는 의지가 강할 것 같거든요. 딱 봐도. 그 3천에 제가 3천에 제시를 할 건데 1,500이 받으면 과연 그걸 가지고 이사를 갈까? 이 땅이 좀 넓어요. 저는 이제 그것도 봅니다.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딴 사람의 입찰을 들어올 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물건이야. 이 물건인데 제가 이제 주변 시사하고 대략 보니까
그래도 가치는 한 1억은 넘어 보여요. 최소.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하가 지금 땅이고, 이 앞에 집, 이것까지 지분이거든요. 요거. 그럼 얘가 이제 길 물고 있는지 봐야지. 왜냐면 나중에 이 건물을 허물고라도 무언가를 지어줘야 되니까. 지금 국어잖아, 국유지, 국어. 끼고 있죠. 이하도 국어 끼고 있죠. 그러니까 도로를 끼고 있다는 거죠. 아, 요거는 끼고 있구나. 도로 붙어 있네. 최소한의 이제 물건 가치는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 보고 현황, 이게 동향인데 약간 올려다 보는 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현장 가서 살짝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천도 있고 11년에 지어서 사진상으로는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뒤에 텃밭도 두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면 낙찰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유찰 무한 유찰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그것만은 확실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게 이제 국유지의 요게 이제 국유지의 도로죠. 여기서부터 자기 땅이야. 도로는 요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국유지고 요 위에서부터 지 거거든요. 요 뒤에 텃밭도 있고 이거 이렇게 안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8천에 들어오면 또이또이고 대략 계산했을 때 그죠? 그렇게 따지면 되죠. 어쨌든 요렇게 이제 건물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들어갈 물건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물건을 뽑은 것 중에 이놈이 제일 좋다고. 요거. 요게 지금 세무서에서 이제 압류재산 공매인데요. 요게 지금 반가까지 떨어졌는데 중단이 됐었어요. 지금도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입찰 준비 중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매로 나온 압류재산은요, 어떻게든 진행이 대부분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무잉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웬만해서는 우리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법률에 따라서 당해세 적용이 안 되지만 그 압류재산 공매는 당해세를 먼저 적용합니다. 물론 공매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땅이나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압류재산 공매는 보통 세금이니까 지방세는 재산세고 국세는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때리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 받아간다고 그러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쉬었다가 반값까지 떨어지면 일단 중단은 해요. 공매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도 중단이 됐다 좀 이따 또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제 12월 9일 회차가 반값 떨어진 가격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언제야? 12월 9일, 11일 잡혔네요. 지금 이게 4,400이 감정가인데 2,200이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이 별 관심이 없네. 나는 너무 괜찮은 물건인데.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나 요 정도 가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까지도 될 것 같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전라도 이제 보성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 그래서 이쯤 들어가서 한 3천 합시다. 감정가가 4,400인데 한 3천 주면 내가 뭐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해요. 자, 어디냐면 지분이 반이에요. 지분 반. 지분 반이 나왔습니다. 제 요 땅인데 이제 용도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아래쪽이 이제 보전 관리 여기 요렇게 해서 요 밑이 이제 밑에 쪽이죠. 밑에 쪽이 보전 관리고 위에는 농림 지역이니까 못 쓰고 어쨌든 요 임야 엄청 실이 있습니다. 제가 요 한 20개 있고 요 서너 개 있고 요도 서너 개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분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2분의 1 그리고 길도 물고 있어요. 길도 보죠. 국유지의 도로죠. 이거는 국어인가? 도로 요거 국어 다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물고 있는 거죠.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묘를 볼 때는 요걸 봐야 돼. 이 사람들이 이장을 해갔긴가 안 해갔긴가가 첫 번째고요. 이장이에요, 이장. 두 번째는 이장 해가고 났을 때, 이장을 해갔을 때 요 땅이 가치 있는 땅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장을 사실, 분묘가 많으면 이장 안 해갑니다. 웬만해서는 안 해가요. 안 해가니까 뭐 크게 분묘만 많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분권자가 좀 많아야 되는데, 요것도 지분권자가 반이에요, 반. 남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등기를 떼보면. 등기를 제가 어디 PDF 파일로 어디 놔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지분은 이제 그 등기부의 히스토리는 둘째 치고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봅시다. 아, 이 여름에 가서 그런데 여기 엄청 많아요. 지금 풀이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망주석이라는 건데 전부 다 묘비마다 상석하고 망, 망비석이라 망주석하고 다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 묘마다 이렇게 상석하고 다 있어요. 묘비하고 상석하고 망주석. 요게 한 20개가 된다고. 그리고 위에 중간 군데군데 있는 거가 한 30개 됩니다. 묘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가족 자기 위 때부터 그리고 친인척까지 다 있는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쉬워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이제 여기 있네. 요렇게 보니까 성이 두 개의 성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등기권자하고 이제 가족인지를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묘가 많으면 그냥 가족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같은 성씨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좀 살펴보고 이제 입찰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자, 요게 이제 1500까지 제가 떨어져서 입찰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분권자가 적을 때는 여러분들 그게 문제이기는 해요. 만약에 2분의 1만 지분 나왔으면 지금 이 임야가 2분의 1은 이제 내게 될 것이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등기를 떼보면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에 나머지 지분권자의 주소가 있을 겁니다. 등기를 이제 소유권 이전이든 등기에 자기 이름이 올릴 때의 주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된 경우가 또 꽤 많아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이렇게 된 등기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 그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번 보내봐요. 그 내용 증명을 보내봅니다. 저는 이제 이 물건을 잔금 내고 나서 일단 한번 보내볼 거예요. 보내볼 건데 이 공매 같은 경우도 매각 허가 결정의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열흘 한 다음 주 주말까지니까 보통은 한 열흘 정도 주는데 그 사이에는 이건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송 넣고 협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월 말이 설날이죠, 설날. 이게 추석하고 설날은 분묘 지분 경매를 할 때 대목입니다, 대목.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입구 쪽에 이제 현수막을 붙일 거예요,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분권자가 이제 여러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묘가 많으니까 그때 되면 협상이 그냥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2분의 1 지분권자한테 저희가 등기를 먼저 보내요. 요 지금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지로 보내요. 그러면 반송이 돼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서 먼저 보냅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 보내도 되고요. 내고 나서 보내도 돼요. 내기 전하고 내고 난 뒤에 내용 증명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카페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내용 증명을 보내서 만약에 그 해당 주소지에 소유자가 안 산다. 2분의 1 지분권자가 그러면 반송이 돼 돌아오겠죠. 그러면 뭐 이 반송이 된 우편물 가지고 주민센터 가면 이제 현재 소유주분의 이제 그걸 뗄 수가 있죠. 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 이전 이사해온 히스토리 가리고 이제 떼줄 겁니다. 안돼 못 떼주는 것들도 있는데 법원 근처에 가면 떼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에 기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송달이 됐다 그러면 상대방이 피드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하고요. 내용 증명이 들어갔을 때 하고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내용 증명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가 들어갔을 때는 법원에 이제 등기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소장이 이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가 많은 물건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한 20개 정도 있어요. 여기 3개인가 4개 있고 여기도 이 밑에도 한 2개인가 있고 여기도 2, 3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상대방이 협상에 들어올 여지 올 수밖에 없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제가 겪은 건 아니고요. 이 땅 자체가 가격이 비싸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역경매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 이건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서 좀 이렇게 잔꾀를 부린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한 3억 된다, 이 땅이.
한 4억 된다. 야, 한 2억에 누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에 낙찰받아가지고, 야, 한 2억에 내 집은 사가. 안 사면 나 경매 넣을 거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억이야, 2억. 2억을 줘야지 내가 이 땅을 지킬 수가 있어. 이제 나머지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든 겁니다. 그럴 때는 그 2억도 협상을 할 수가 있지만 2억이니까 2억인데 분묘가 한 서너 개밖에 없다, 만약에. 만약입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나 꼴로 모실까? 안 그래도 요 오기도 불편한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2억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좀 더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야, 이렇게 지금 이 딱 이 경우에요. 지금 묘가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이제 어디 물어보니까 진짜 이걸 협상이 안 되면 이 지금 땅 전체를 경매로 넣을 수도 있대. 예, 그걸 이제 법무사에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게 맞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묘가 많은데 요 20개나 있고 한 30개 되는데 군데군데 이걸 누가 잘 들어올까 통으로 경매 들어오면 그러면 감정이 예를 들어서 4억인데 고마 한 1억도 안 되게 막 그래 고만 낙찰 받으면 안 될까? 1억에 낙찰 받으면 얼마예요? 내가 만약에 낙찰 받으면 나머지에서 상계 처리하고 5천만 내가 돈 주면 되잖아요. 낙찰 금액을.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위한 형식적 경매, 소송을 통해 나온 형식적 경매는 누구나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묘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안 들어오지. 솔직히 들어오기 힘들죠. 물론 나머지 지분권자, 내가 분명 이번에 지분 받고 분명 협상사람 열 받아서 내가 낙찰 받아갖고 야 이거 묘 다 빼.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바로 빼라 할 수 없겠지만 지료 청구를 하겠죠. 분묘 한 기당 전부 다. 이 2년 안 내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깨지니까 그걸 통해서 분묘구리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는 나도 부담이 되고 내가 만약에 이분의 일 지분 받아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떨어지는데 상대방이 입찰하는 사람도 없어. 이제 그제서야 이제 현타가 옵니다. 아, 이놈이 안 들어올 줄 알고 자기가 부담을 줄이려고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끝까지 버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그냥 받아버려도 되기는 하죠. 그러면서 소송이 또 들어가도 이 39의 묘를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가족묘 새로 쓰려면 법적으로도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상대도 힘들고 어쨌든 나도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적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만약에 1,500 받으면 3천이면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야. 그죠? 이 39의 이제 조상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이 된다고. 근데 금액이 2억 3억 내가 2분의 1 지분을 물어내야 될 금액이 커버리면 그렇게 역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참고만으로 두시고 저를 포함 제 지분 경매를 지금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긴 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실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사례를 유튜브에 누가 얘기하더라. 그게 이제 금액이 큰 경우죠. 그래서 어쨌든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이 39의 묘를 어떻게 옮기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협상을 하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묘가 이렇게 많으면 협상도 어렵고 땅이 부정형으로 생겼으니까 현물 분할을 하라라고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현물을 어떻게 자를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이제 괜찮고요. 어떻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건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거를 지키겠는데? 나머지 지분권자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묘가 좀 많이 있거나 묘가 많이 없더라도 최근에 관리가 된 묘 있잖아요. 그런 묘들은 실제 안녕하세요. 아, 저기 올라갔다. 잠깐 봅시다. 요것도 요것도 지금 제가 소개해 준 분이 낙찰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또 가면 이거는 이게 370인가 낙찰 받았거든요. 요 물건도 보시면 사천 장전에 있는 거 제가 지난번 우리 오픈 모임 때 말씀드렸던 물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아, 맞다. 볼게요. 네, 형님 마스크요. 아, 가지고 오셨어요? 아, 이, 이 소장님 안 들리시나? 이 소장님 음속을 할게요. 됐습니다. 자, 보면 요거거든요. 요건데 여기 이제 묘가 얼마 없어. 사실. 요 딱
부모님 묘밖에 없어요. 근데 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최근에 묘의 비석을 새로 세웠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19년 이후에 세웠거든요. 새로 세웠어요. 뒤에 보면 이제 언제부터 이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로드뷰를 보니까 19년에 새로 썼어요. 하여튼 그 히스토리를 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묘가 그 비석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 그 상석하고 묘비를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 나란히 이제 두 개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분이 지금 4분의 1인가요? 봅시다. 4분의 1 맞을 겁니다. 어디 갔나? 네, 이게 374평 중에 60평이 나왔거든요. 뭐 거의 4분 평장묘.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분들, 소유 이제 상속을 받은 분들 보니까 같은 다 임시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에 살고 뭐 인천도 있지만 양산, 창원, 부산에 살고 있는 이제 분들입니다. 19년에 상속 등기돼 놓으니까 지금 5년 됐잖아요. 5년. 5년 됐으니까 이 사람들의 등기를 떼봐도 이제 내용 증명이 도달할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이게 지금 지적상 도로 끼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국어를 끼고 있어, 국어. 요거 다 국어거든요. 요거 이제 국어죠. 국어고 여기 국어가 한 필지가 더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국어를 끼고 있죠. 현황상으로는 이제 딴 사람 길을 물고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진짜 내가 건축을 지으려고 한다면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요렇게 내가 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상대방이 국어 점용 안 하면 내가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건축도 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장해 가버리면 건축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땅이 된 거죠. 현장을 가보니까 또 실제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망도 좋아. 그래서 야 이거 나 묘를 빼 갚힌다라고 치면 전체를 통으로 경매를 넣어가지고 적정가에 매입도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낙찰 받아서 팔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물건입니다. 농막 이런 거 놓기도 좋고요. 차도 진입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300만 원대 낙찰을 받아서 700에 이제 협상을 할 거거든요. 이 700 때문에 이 묘를 뺄까? 최근에 19년, 20년도 때 새로운 묘 쓰고 평장묘 쓰고 아까 어머님, 아버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저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요거는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플랜 A. 아, 요거는 상대방이 매입할 수밖에 없겠는데 내가 700에 협상하면 700 좀 넘게 감정가 720만 원에 협상을 하면 360에 받아서 700이면 나 같으면 그냥 협상하겠다. 왜냐하면 차도 올라오기 좋죠. 그냥 뭐 산소 명절 때 산소 보러 가기도 좋죠. 어, 볕도 잘 드죠. 이제 갔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700에 협상할 것 같다라는 게 플랜 A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것도 100%는 아니니까 묘가 두 기밖에 없잖아요. 두 기. 두 기밖에 없으니까 혹여라도 협상이 안 되면 플랜 B. 야, 이걸 내가 4분의 1 지분을 받아서 나머지 지분권자고 이제 이게 6분의 1이었나? 6분의 1이었던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전체를 경매로 넣어도 적정가에 매입은 하겠다. 아니면 내가 많이 떨어진 매입을 해도 될 물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입찰을 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했던 물건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분이 받아서 직접 자기가 받으면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소유자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상담을 지분 경매로 상담에 오셨던 분인데 옛날부터 뭐 한번 한두 번 몇 번 입사를 해준 분이었는데 자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대. 그래서 이제 금액 적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라. 그분이 그 진주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사천 물건이어서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 하는데 그러고 낙찰이 됐거든요. 네, 고려됐는데 아직 연락은 없는데 본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놨던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을 드리면 뭐 다른 건 없어요. 일단은 내가 크게 우리 소장님들 내가 크게 손해만 안 볼 것 같은 물건이라면 해봐야 돼요. 소송이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피드나 반응 그리고 협상이 되면 더더욱 좋고요. 진짜 자신감 완전 뿜뿜 살아납니다. 내가 소송 진행 중에
혹은 내용 증명을 주고받는 중에 상대방이 전화가 와서 제안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협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진짜 무기를 가지게 되는 셈이라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려면 묘지 말고 일반 지분 요거처럼 그런 물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현장을 더 많이 탐문도 하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 컨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5, 600만 벌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돈 한 2천 가지고 돌리면 5, 600 벌어요. 실제 3, 4개월 협상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달에 500짜리 하나 낙찰 받고 매달 500 하나씩 낙찰 받는 거죠. 한 달에 2개 받아도 되고. 근데 이게 사이클이 돼서 내가 현금으로 들어올 때는 또 기간이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만 만약에 있어도 한 달에 500씩 목표는 이 정도로 잡으면 돼요. 내가 2천만 원 돌리면서 한 500씩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사람 이제 안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진짜 이 길이 될건가 그런 마음도 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물건을 29일 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 적어도 그냥 한 사이클 돌리는 걸 보여드릴까 싶어서 좀 빨리 들어갈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이게 보면 이걸 보면 되는구나. 지금 12월에 잡혀 있잖아요. 요즘 또 들어가면 낙찰 받고 1월 말이 명절이니까 시간이 요 들어가도 되긴 되겠네요. 잔금 내고 바로 현수막 걸고 한 요 정도에 들어가도 되겠다. 들어가서 낙찰이 오늘 됐고 그 다음에 뭘 할 건지 내용 증명 보내는 과정까지 그리고 연락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다음에 명절 전에 현수막을 붙이고 피드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예 묶일 만한 물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조금 뭐 분묘는 실제 두 가지 이제 큰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큰 이제 핸디캡이 있어요. 본인들이 안 받아가면 제3자가 받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플랜 B가. 물론 이 플랜 B는 다른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으려면 본인이 이장을 해가 버렸을 때 얘기거든요. 이장. 이장을 해가 버리면 이제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땅. 그랬을 때 적정가로 이제 매각이 될 것인가가 플랜 B입니다. 그러니까 이장을 해가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플랜 B를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플랜 B만 봤을 때는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묘가 어려우시면 이런 걸 보셔도 된다니까 저처럼. 야, 이거 얼마까지는 이 물건이 낙찰이 되겠다. 그러니까 분묘와는 무관하게 일반 이제 지분 경매 있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면 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느 정도 한 절반 이상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계속 떨어지고 아니, 실제 나머지 이제 지분권자가 협상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뭐 떨어지는 금액에 내가 많이 떨어지면 내가 받아가든지 아니면 누가 적정가에 받아갔을 때 내가 이익이 별로 없더라도 이 과정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찾아보면은 제가 우선 뭐 급한 대로 요것만 좀 찾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개 있던데 그래서 이제 집이든 건물이든 지분으로 나온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놈을 온전히 통으로 내세웠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팔릴 만한지, 진짜 좀 많이 떨어지면 팔릴 만한지, 그 정도의 확신만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감정가 이게 1억 5천이면 8천까지만 받아가도 본전, 그죠? 25, 7,500 경매비 포함하면 8천 된다 아닙니까? 대략 이제 11분의 1인데, 그럼 8천에 받으면 그 밑으로 조금 떨어지면 어때요? n분의 1로 배당 받아가는데 조금 손해지. 물론 시간상에 내가 노력과 시간을 쓴 거 있지만 그 자체가 경험이라고요. 실제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놓고 경매를 넣는 경험이라고. 상대방의 피드도 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릴까요? 진행 중인 거? 우리 지역에 있는 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봅시다.
요 진행 중인 게 몇 개 있거든요. 어느 거더라. 제가 그 뒤는 조사를 안 해가지고. 김해 있는데, 김해. 요거. 요것도 묘가 많거든요.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 보여드릴까요? 2024-101243 봅시다. 요게 지금 1900인데, 지금 800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800에 받아갖고, 이 감정가 불렀다가 한 1, 200 까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과연 1800, 1700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장을 해갈까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봅시다. 제가 등기부를 요약을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 1000 밑으로 가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유혁 씨라는 분이 사고를 낸 거예요. 나머지 분들이 어때요? 나이대가 괜찮죠?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젊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80년, 90년 이러면 안 돼. 60년, 50년 제일 좋습니다. 70년대 초반 뭐 이 정도. 왜냐하면 나이가 있을수록 묘를 이장하는 것보다 좀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대도 괜찮다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의 등기부를 떼봤더니만 이분들도 지근에 살아요. 김해하고 창원이 나이대 근방에 sab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머지 지분권자의 주소지가 어딘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경매물이 지금 묘가 있는 곳이 김해인데 다 인천에 살고 막 저 수도권에 살아 이러면 또 조금 그래. 아, 이번 참에 옮길까? 딴 데로 모실까? 이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지가 현지에 있고 나이대가 좀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지분권자가 별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혁 씨가 현재 사고를 쳐서 이 지분만 경매를 나왔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뭐 등기부에 얽힌 게 있으면 안 돼. 가압류나 뭐 강제 경매 진행되는 게 있고 뭐 연금이 밀려 있고 건강보험이 밀려 있고 이러면 좀 안 좋아요. 나머지 사람은 하등에 문제가 없을수록 좋아요. 그것도 확률 싸움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사람도 그 뭐 등기부를 떼보니까 경매는 이것만 나왔지만 공매는 이 지분만 나왔지만 이 사람도 뭐 가압류나 뭐 압류나 뭐 걸린 게 많아. 그럼 이 사람도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협상 대상자가 한 사람 더 줄어. 그럼 이 사람 나머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만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께 지금 경매가 나왔잖아요. 이 현재는 지분의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상황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집안끼리 막 뭐라 하겠죠. 얘 네가 왜 이래가지고 일이 나왔노? 하면서 하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뒤늦게 뭐 어디 법무사한테 등기를 대보기 이 사람도 상황이 안 좋대. 장차 경매로 나올 수도 있대. 이 사람들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벌쩍 뛰겠죠. 아, 어르신들 모신 이 상속된 걸 니 왜 이렇게 했냐면서 이 두 사람한테 이제 뭐라 하겠지. 뭐라 하면서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이 4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해야 돼. 돈이 나가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럼 장차 이 사람 지분도 지금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것은 등기 이전을 한들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 그죠? 금전이 이쪽으로 금전 저 부담이 이어도 또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지분권자의 두 사람의 금전 부담이 나머지 지분권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죠. 금액이 커질수록 아, 막 머리 없고 뭐 속 시끄럽고 골치 아픈데 모실까? 딴 데로 모실까? 이런 생각을 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진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 나머지 지분권자가 참 압류니 가압류니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럴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2024-101243 봅시다. 사진을 봅시다. 저는 사실 그날 여름에 가가지고 너무 풀이 많아가지고 올라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은 아마 길이 잘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보면 묘가 지금 요리돼 있거든요. 예, 그 상석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다섯 구. 뭐 요건 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두고 있는데 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어, 어. 제작가가 그래서 그런 거 아이가. 평소가 다른 거 아이가. 감정 시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어. 아빠 지금 뭘 하고 있어 갖고 조금 이따가 전화를 좀 줄게. 어. 우리 애가 지금 블로그 쓰고 있어. 경매 물건, 공매 물건. 그래서 뭐 물어본다고.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묘가 여러 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건도 봅시다. 어디냐 하면 여기 보면 나와 있을걸요.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올라오는 길이 국어예요, 국어. 예, 그렇게 이제 필지가 네 개가 나와 있고 묘가 여기 있고 요 위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이게 이거는 요거는 또 제껴놓고 해야 되겠네 지분이라서 그런 부담이 좀 있긴 하겠네. 뭉뚱그리 그래도 협상을 하자 하긴 해. 좀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진짜 지금 우리 그 감정가가 요게 여기에 지금 묘가 없을 거거든요. 볼게요. 묘가 없는 것까지 뭉뚱그리 이제 협상하자라고 들어갔을 때는 봅시다. 여기 있었나?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묘가 조금 있는데 여기는 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 필지를 지금 지분을 같이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건 조금 더 떨어져야 되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올라오는 게 이게 국어거든. 도로구나, 도로. 맞아, 도로였다, 도로.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 국유지 도로입니다. 근데 뭐 건축을 하기에는 사실 뭐 근데 내려다보는 전망은 되게 좋은데 시내거든요, 시내. 좋은데 어쨌든 요게 이것도 묘를 빼가 버리면 이장을 해가 버리면 조금 애매하게 되는 땅입니다. 뭐 팔아먹기도 그렇고 애매한 땅이 되는데 어쨌든 묘고 기수가 많으니까 요것도 많이 떨어지면 좀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이면 뭐 한 5, 600, 5, 600에 협상을 해도 되고 이 정도면 충분히 협상이 될 것 같은데 1,500, 5, 600을 주는 게 낫지 묘를 지금 10구가 한 10구는 되는 것 같은데 묘가 아마 이게 협상이 이제 저는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요 물건 못 올라가 봤어요. 이 뿌리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하여튼 그 드론으로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이 이제 좀 나은 게 요 바로 밑에 여기 농막을 치고 사람이 항상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보를 좀 더 취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그때는 풀이 많아가지고 덥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 물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음, 낙찰이 됐구나. 자, 유심히 안 봤더니만. 음, 어쨌든 받아갑니다. 그죠? 받아갑니다. 요것도. 요거는 한쪽 끝자리에 있는데, 이 성씨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받아갔네요.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가고 있다니까. 요거는 이제 한쪽 끝에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나머지 지분을 넣어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면 요 끝에 묘가 있어요. 요 끝에. 근데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이게 두 세트가 있어요. 위에도 한 세트 있고 아래도 한 세트가 있고. 관리를 잘 해온 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분권자도 이제 거리가 좀 멀어서 뭐 그렇기는 한데 자 그래서 금액이 지금 워낙 싸잖아요. 보면 금액이 싸니까 아 요거 그렇게 싸지도 않구나. 내가 다른 거하고 착각했고. 1,500에 만약에 협상을 한다라고 치면 이걸 그렇게 옮길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요 끝털이 있으니까 현물 분할해 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잘라가. 물론 뭐 이게 부정형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부정형이라서 잘라갔을 때 이의제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다 등등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협상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보면 소송을 하면서 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면 상대방이 대부분 끌려옵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런 소송을 뭐 분묘를 많이 낙찰을 받겠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변에도 다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소송을 걸어놓고 원래는 피고가 조정에 대한 안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원고가 준비 서면하면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다,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조정에 응할 용의가 있냐? 그러면은 그 무조건 안 한다 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왜냐면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다가. 그래 놔놓고 나중에 자기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그럼 우리는 감정가가 1이 됐는데 감정가에서 요 정도 까주면 되지 않느냐 요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현물 분할을 상대방이 유도하려고 소송 중에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0평방미터 18평 한 사람까지 더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단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현물 분할을 이제 좀 의식이 되는 물건이다 하면 한 사람 이름을 더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은 한 10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가 851평을 낙찰 그 지분을 넣고 한 사람은 10평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됐을 때 상대방이 현물 분할을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이제 법률 대리인의 이제 조언을 받게 되면 그쪽으로 무조건 들어와요. 이거는 현물 분할해야 됩니다. 판사님 이래 주세요라고 무조건 들어옵니다. 또 내용에는 뭐라 하느냐면 저 경매꾼들이 충분히 이럴 걸 계산하고 등등 막 이런 내용도 또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판사님은 그런 고소를 보지 않습니다. 심리를 그 법리대로만 심리하기 때문에 법대로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은 10평, 한 사람은 851평에서 두 사람 이름으로 이걸 800 이 금액에 낙찰받았다고 치면 상대방한테 협상을 제안하고 협상이 원활하지가 않을 때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이제 나머지 이제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들에게 분할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을 어,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류를, 그 근거를 가지고 법원에 이제 판단할 때, 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을 할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방어를 하면 되는 물건. 요것도 저는 괜찮다고 봤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끝나버려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 나머지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도 다 받아갔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받아간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최고가 매수인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매 법원마다요. 최고가 매수인으로 이제 그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가지고 대신해서 받아가는 거를 우리 사설 경매지에 기록하는 사이트가 있고 안 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 담당 그 우리 조사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 기록을 그리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100%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선언물건은 그 최고 그 뭡니까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내 거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지분을 가져간다. 지분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묘지를 갖다가 다 협상하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경험 삼아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묘가 많거나, 그 다음에 묘가 예쁘게 관리가 잘 돼 있거나, 그러면 사실 웬만하면 협상이 됩니다. 저번에 그 우리 한 소장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 물건도 금액만 좀 작았으면 무조건 들어가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커서 살짝 부담이 돼서 제가 플랜 B로, 그러니까 2순위로 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금액만 조금 낮은 그런 물건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웬만해서는 협상이 그냥 옵니다. 어렵지 않게 협상이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남의 지분을 갖다가 받아갖고 이것들이 장난치네, 지 돈 벌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속마음은 그럴 수는 있어요.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혹은 그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를 안 긁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안 돼 버리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나머지 자기 종중 그 조상의 묘가 있고 여러 구가 있고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도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있잖아요. 그것을 원만하게 내가 마무리하려고 주변에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내가 키를 가지고 나온 내가 대표자야.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핀치가 나면 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단독으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나 묘지 지분 경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협상이 정말 잘 됩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지분 일반 지분 경매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아까 진주 물건도요. 내용 증명 보내도 아마 답 없을 거예요. 소송 넣어도요. 모르겠어요. 뭐 피드가 올 수도 있고 뭐 초반에 안 올 수도 있고 나중에 판결 날쯤 이게 협상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에는 큰 영향이 없어. 없었거든요. 상대도 협상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최대한 시간을 늦춰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을 때 나와서 그냥 뭐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집이거나 이런 경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래서 이게 제가 묘지 경매를 한번 법원에 해보라고 말씀. 이거를 계좌번호를 적으라 이게, 그러더라고. 이게 박 소장님이신가? 법원에서. 제가 일단 좀 소개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반인들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 교육도 엊그제 끝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토요일 제가 3주 교육을 하는데 몇몇 분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해요. 하는데 그분들이 교육받으면 그분들은 하더만. 근데 우리 소장님들은 안 해. 아마도 좀 이렇게 투자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의 경매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어쨌든 내가 종잣돈을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해보라고 확신을 주니까 하더라고. 실제 지금 한 분이 이제 곧 그 공매 물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모르겠다. 근데 입찰 기일일 거예요. 공매. 그것도 하신다고 물건을 세 개, 네 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받으신 분들은 이미 입찰해가지고 지금 협상 진행 중인 분이 한 분 있고 그런 금액이 얼마 안 해요. 진짜 200 몇십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 600에 이제 협상하려고 받긴 받았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보더라고. 근데 우리 수사님들은 그 잘 안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금액이 좀 적어서 별로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소송을 안 해보셨을 그러실 수도 있고 협상을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해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도 그리고 협상을 해보는 것도 이게 왜 그러냐면 지상권도 똑같거든요. 지상권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결국 협상 안 되면 소송하는 거예요. 그걸 무기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소송의 종류만 다르지 과정이 똑같다고요. 유치권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에 익숙해져야 돼. 내가 해보니까 상대방이 반응이 있네, 피드가 있네. 결과까지 이끌어내면 더없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시작을 묘가 제일 쉬워, 사실. 그래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지금 지난번에 교육 내용은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아실 텐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묘지 지분으로 소액 투자하기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요걸 한번 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묘를 선택할 때의 기준, 예를 들면 봅시다. 묘를 전체를 찍어 놓은 게 없나? 샘플 할 게 없네요. 요 기둥이 있으면 요게 이제 방주석이고요. 요게 상석이에요. 상석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게 좋고요. 어찌됐든 그다음에 요 뒤에 그러니까 언덕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성이라는데 그런 거를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 게 좋고 묘가 많을수록 좋고 최근에 뭔가 좀 손을 댄 것 같다. 이장을 했든지 그러니까 뭐 떨어져 있는 묘를 모았든지 합장을 했든지 뭐 봉분이 있는 묘였는데 평장묘로 바꿨다든지 요렇게 변화가 있는 묘가 좋습니다. 최근에 손을 댔다는 것은 어쨌든 한번 최대한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묘를 비를 볼 때도 같은 성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묘가 제일 싸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묘기직권 이런 거는 사실 이장 안 하고 버티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장을 해가는 게 문제지. 왜냐하면 이장을 안 해가면 치료 청구하면 된다니까. 치료 청구를 했을 때 본인들이 금액이 크든 작든 2년 동안 우리가 치료내라 임마 했는데 상대방이 쌩 깠다. 어쨌든 그 의견이 도달했다는 걸 우리가 증빙만 하면 2년만 안 내면 분묘기직권은 해제가 됩니다. 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분묘구리 소송하면 뭐 다 빼야 돼요. 물론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용도 지역이나 특정 구역에서의 분묘도 분묘 기지권 가지고 대항을 할 수도 없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낙찰받고 시간은 물론 걸리죠. 걸리지만 묘를 갖고 이제 끝까지 버티고 배째라 한다 하면 지료 청구를 하면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계속 내는 게 안 된다니까. 서로 이미 소송으로 다투고 서로 약간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나중에 그럼 지료라도 내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했고 내냐 이거지. 안 내요, 다. 짜증나서. 본인들도.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정가에 매입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너무 입장을 바꿔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응할까에 대한 고민인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묘를 우리가 한 다섯 그 길을 갔다가 우리가 이제 관리해 가지고 매 명절마다 가는 부모님, 할머님 묘가 있어. 뭐 외할머니도 있고 이미 있다고 칩시다. 아 외가는 아니 친가 쪽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놈이 한 4분의 1 받았다면서요. 이거 나 이거 돈 1,000만 원인데 가져갈래 안 갈래? 안 가져가면 이 경매로 억인데 전체 경매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살짝 부담이 되죠.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부터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 가까운 지인한테 내 묘와 연계된 가족 친지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별 대응을 안 했어요. 찜찜은 하지만 소장이 날라오네. 공유물 분할 청구소랍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변호사 찾아갑니다. 왜냐? 지금 우리 지금 뭐 부모님이며 할머니며 어르신이 묻혀 있는 건데 이 땅을 갖다가 진짜 어떻게 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 변호사 같으면 진짜 그럴 수도 있대. 현물 분할이 안 되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1,000만 원의 협상을 하든 진짜 이걸 이장에 가든 그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해보세요. 자신 있게 해보시면 됩니다. 금액만큼은 그냥 해보시면 돼요. 묘 기수만 조금 개수만 좀 되고 그 내가 협상을 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제가 이 영상을 킨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용기를 주려고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 안으로, 그 대안으로 제가 요거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을 또 보여주려고 하니까 같이 사이클 맞춰가지고 받은 분들 비슷할 거예요, 아마. 낙찰 받고, 잔금 내고, 내용 증명 보내는 시기 비슷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협상 상대방의 피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안 오면 이제 소송을 하는 거고, 소송하기 전에 주소 확인하는 거고, 내용 증명 반송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단순해요, 사실은.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거.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뭐 커뮤니티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세 번밖에 안 해봤어요, 사실. 세 번. 제대로 해본 건 두 번인데, 엄밀히 따지면. 근데 지금 제 주변엔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협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 뒤에는 본인들이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연락 안 와. 왜 그런지 아세요? 한두 번 돌고 쉽거든. 다 협상이 된다는 얘기라.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한 번씩 문의가 오는 거 보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질문 없습니까? 질문. 어쨌든 우리가 경매, 공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분 경매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예, 다른 분도 좀 해가지고 이거 어찌 됩니까 해가지고 낙찰 받았습니다. 그냥 같이 딱 이래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줌으로 다른 강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요거 한번 볼게요. 가처분은 소송이잖아요. 소송 판결된 거는 사실 판결문 열어보면 되게 판결서를 열어보면 되긴 해요. 저는 판결이 좀 오래된 건 엘박스로 찾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처분이 살아있는 놈이 이 가처분 아니네 끝난 거네. 그러니까 요거 찾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치권도 해보고 유치권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